안녕하십니까. 파이썬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불스입니다. 자, 오늘은 11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 지난 시간,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12강에 걸쳐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이 어떻게 보면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높은 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객체가 무엇인지 속성과 기능으로 이루어진 덩어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객체를 뽑아내기 위한 클래스가 있다고 그랬고요. 클래스는 어떻게 정의야 한다? init 메소드, 초기화를 시켜주는 init 메소드와 그 안에 속성을 정의하고요. 다음에 함수 정의하는 것과 똑같이 메소드를 정의함으로써 기능을 정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클래스를 만들고 나서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내가 얼마든지 많이 메모리에 별개의 객체를 뽑아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개념만 여러분이 잘 갖고 계시면 이번 시간에 하는 내용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했던 객체니 클래스니 약간은 프로그래밍에서 생소한 용어들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생소한 용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용어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까 조금 낯선다고 할까요? 그래서 약간 어려움을 겪습니다. 차근차근히 반복 학습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지 향후 학습에 지장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알아볼 내용들 접근자, 셀프 매개 변수, 객체 생성 메서드와 초기 메서드, 정적 메서드와 클래스 메서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딱 보면 메서드가 하나, 둘, 셋, 넷, 벌써 네 번이나 나와요. 근데 어떤 메서드? 객체 생성 메서드라는 게 있고 초기화 메서드니 정적 메서드니 클래스 메서드니 메서드만 해도 이렇게 벌써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혼동스러울 수가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차분히 정리를 해가면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접근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근자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이 객체에는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기능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속성도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이 객체 또 객체를 또 만들 수가 있죠. 그죠? 나는 얼마든지 클래스만 있으면 객체를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객체를 만들 때 외부에서 이 객체의 속성이라든가 기능을 사용을 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객체의 도트 접근자, 객체점 속성, 객체점 메소드 명을 입력을 해서 속성에도 접근을 하고 기능에도 접근을 했는데요. 이렇게 외부에서 마음대로 객체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객체 안에 있는 속성과 기능을 접근할 수 있는 것, 이걸 우리가 퍼블릭이라고 그래요. 퍼블릭. 외부에서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한 퍼블릭입니다. 반면에 어떠한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객체 안에 있는 속성이라든가 메소드에 있어서 외부에서 접근을 못하게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이 기능, 이 속성은 이 객체 안에서만 컨트롤 돼야지 외부에서 함부로 속성에 있는 값을 변동한다든가 메서드를 뭐 실행을 해버린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를 다니죠. 회사에 월급이라는 그 객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급여는 함부로 외부에서 어떤 코드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자칫 잘못해서 실수로라도 그 월급의 급여액을 변동시키면 안 되겠죠. 반드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내부적으로 그 검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정확하게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변경이 되어야지 쉽게 함부로 아무나 그 객체에 접근을 해서 숫자를 바꿔버리면 즉 금액을 바꿔버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월급 자체가 왜곡돼 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중요한 데이터는 외부에서 바로 접근하는 걸 이렇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private 접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페이 길동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클래스 왜 만들어요? 객체를 향후에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자, 클래스 정의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클래스 키워드를 사용하고 대문자로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고 그 다음에 definition에서 init 메소드, initialize 약자입니다. 그래서 객체를 처음에 생성할 때 호출되는 init 메소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change money에서 요것도 메소드 클래스의 객체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get money 메소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속성이 self 도트 접근자에서 self.day 그다음에 money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속성명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public이에요. 근데 나는 이 돈, 금액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게 100만 원인가요? 100, 1000만,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이라는 숫자는 함부로 외부에서 건들면 안 돼요. 수정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프라이빗을 설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프라이빗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수명 앞에 변수명을 지을 때 언더바 두 개를 해주면 돼요. 언더바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이 속성은 외부에서 함부로 접근이 안 되는 프라이빗으로 설정이 됩니다. 처음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파이썬에서는 public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는 그냥 변수명을 만든다. 다음에 private, 외부에서 접근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건 언더바 두 개를 먼저 접두사로 쓰고 그 다음에 속성명을 만든다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타운어를 하신 분들은 약간 생소할 거예요. 타운어에서는 이렇게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나누는 게 이렇게 접두사로 나누진 않아요. 키워드로 퍼블릭이라든가 퍼블릭이라든가 프라이빗 용어를 앞에 붙여가지고 만들지 이렇게 만들진 않는데 파이썬만의 약간 독특한 방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프라이빗을 설정하는 거에는 네이밍 규칙이 있어요. 반드시 앞에 언더바 두 개를 이렇게 사용해야 되고요. 전미사는 맨 끝에 만약에 언더바를 붙이고 싶다 그러면 한 개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만약에 두 개까지 붙인다 그러면은 프라이빗이 안 돼요. 앞에는 반드시 두 개 붙여야 되고 뒤에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데 만약에 붙일 경우에는 한 개까지만 붙여라. 그게 규칙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public과 private 여러분이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겠고요. 간단한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제가 이제 클래스 장표에 있는 거 똑같은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동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init 메소드 만들고요. 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속성을 정해주는데요. self.day라는 속성은 public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나는 금액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외부에서 함부로 변경할 수 없게 플라이빗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접두사에 언더바 두 개를 해주고 money라는 속성을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00, 1000만, 10만, 100만 원으로 설정을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def에서 만약에 바꿀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change money 금액을 수정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는 change money 메소드를 이용해라. 그래서 change 메소드 주겠고요. 변경할 돈 금액을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self 어떤 걸 바꿔요? money 바꾸는 거죠. 그죠? 요거의 속성을 뭘로 바꿔라? 매개 변수 들어온 money로 바꿔라.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나는 한번 외부에서 그러면 볼 수는 있어야 되겠죠. 이거 셀프죠. 볼 수는 있어야 되는데 아예 볼 수도 없죠, 이거를. 그죠? 홍길동의 월급이 얼마인지는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볼 수도 없죠. 그래서 한번 이것도 메소드로 접근을 해서 볼 수 있도록 금액이 얼마인지는 봐야 되니까 그래서 리턴해서 셀프 머니를 바로 리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래스는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동은 어떻게 해요? 생성자 호출하면 된다 그랬죠. 생성자 호출하면 다시 복습을 해보면 클래스를 만들 때 이렇게 생성자를 호출하면 가장 먼저 누구를 호출한다? init 메소드를 호출을 한다. 그래서 init 메소드에서 속성 다 결정하고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마다 속성이라는 기능을 메소드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프린트에서 먼저 뭐 뽑아볼까요? 월급날 데이 뽑아볼까요? 자, 이거는 퍼블릭이니까 어떻게 돼요? 데이 이렇게 하면 뽑아질 겁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조금 옆으로 갈게요. 좀 작게 보고. 예, 이렇게 보시면 자, 얘는 퍼블릭이니까 바로 외부 등에 접근이 가능해요. 이렇게. 자, 하지만 머니 한번 접근해 볼까요? 아이고. 자, 프린트해서 길동점 뭐예요? 언더바 2개 MONEY 머니 접근을 했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자, 데이에는 접근이 됐는데 뭔가 머니에 접근하려니까 뭔가 나와요. 그죠? 오브젝트 해주는 어트리뷰트 머니라는 어트리뷰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프라이빗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이 안쪽에 있는 클래스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속성이 없다라고 에러가 뜨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나는 그래도 다른 방법으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여기 메소드는 퍼블릭이죠. 그래서 길동 점 어떻게 get money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실행해 보면 예, 100만 원 찍힌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적으면 지금은 간단 예제를 우리 구문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한데요. 여기다가 요 안에다가 주로 어떤 내용을 넣냐면 권한 등을 넣어요. 자, 어떤 사람이 월급 등을 봐요. 근데 모든 직원이 홍길동의 월급을 다 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권한, 뭐 사장님의 권한이라든가 아니면 그 경리부라든가 저기 총무부 회계부 그쪽에 있는 권한이 주어졌을 때만 보여라. 그죠? 어떤 그런 조건을 우리가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조건이 있을 때 이게 실행이 되게. 자, 그다음에 체인지 머니도 있어요. 체인지 머니도 길동 그대로 좀 복사해 볼까요? 자, 해서 체인지 머니 액수를 바꾸고 싶어요. 그죠? 근데 액수를 바꿀 때는 액수 바꾸고 싶은 금액을 넣어줘야 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110만 원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110만 원이 들어간 순간 머니 프라이빗 요 내부에서는 다 같은 식구니까 가족이니까 얼마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접근을 해서 바꿨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겟머니를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100만 원이었죠. 100만 원이었는데 체인지 머니에서 110으로 바꿨습니다. 그죠? 110 바꿨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접근해 보니까 110만 원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문법 예제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만 얘도 권한을 줘요. 아무나 홍길동의 월급을 수정하면 안 되겠죠. 100만 원 받던 사람을 갑자기 1000원으로 바꾼다든가 만 원으로 바꾸면 굉장히 큰일이 나겠죠. 아니면 100만 원 받던 사람을 1000만 원 늘린다든가 공만 하나 더 붙여도 큰일 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떠한 권한이 만족했을 때 이 구문을 실행해라 라는 이런 구문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퍼블릭과 그 프라이빗 접근자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아볼 내용. 자, 뭐냐면 셀프 매개 변수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요 예제도 보면 항상 셀프가 들어가요. 그럼 셀프 매개 변수는 뭐냐? 그리고 이 앞에 꼭 속성 앞에도 셀프 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셀프가 뭐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셀프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는 누구냐? 객체를 말합니다. 객체. 그래서 타 언어에서는 보통 이렇게 나 자신을 가리키는 것 갖다 this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파이썬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셀프란 용어를 쓰겠고요. 자, 그래서 클래스로부터 객체가 메모리에 탄생을 했죠. 생성이 됐죠. 생성이 됐을 때 그 객체의 변수라고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셀프가 항상 붙는 겁니다. 그럼 이 셀프란 매개 변수는 누가 주느냐? 처음에 이걸 갖다가 실행을 하면 메모리에 객체가 생성이 돼요. 객체가 생성이 될 때 우리가 보통 이런 함수라는 거는 누군가가 매개 변수를 던져줘야 되잖아요. 호출하는 녀석이 던져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 객체를 호출하는 녀석은 누구냐? 인터프린터예요. 바로. 파이썬은 컴파일 언어가 아니라 인터프린터 언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터프린터 언어가 여기에서 코드를 쭉 수행을 할 때 이런 구문을 만나면 셀프 객체를 메소드로 던져주는 겁니다. 내가 던져주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메소드 체인지 머니를 보면 이거 누가 던져준다? 인터프린터가 던져주는 겁니다. 자, 이거 누가 던진다? 내가 던지는 거죠.
여기 있죠. 그래서 요 앞에까지는 형식적으로 그냥 무조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내 가족인 거를 한번 확인한다. 명시적으로 확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써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써줘야 되고 내 객체 안에 있는 머니를 수정한다. 이런 뜻으로 써줘야 되고요. 그런데 이거는 인터프린터가 자동으로 매개 변수를 넣어주기 때문에 나는 신경 안 쓰고 만약에 이 함수를 쓸 일이 있다. 그럴 땐 어떻게 한다? 두 번째 있는 여기서부터 매개 변수를 내가 값을 던져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튜던트라는 저기 뭐야 클래스를 만들었네요. 학생. 학교에 가면 학생이 많죠. 학생이 예를 들어서 학급에 20명이다. 그러면 똑같은 그 학생 명부를 만들 때 똑같은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즉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계속해서 속성을 변경하면서 20명이면 20개의 객체를 만들어서 쓰면 되겠죠. 그럴 때 학생마다의 이름 다르겠고요. 그 다음에 나이, 젠더,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전공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셀프 들어갑니다. 내가 만든 객체의 뭐예요? 속성, 내가 만든 객체의 나이, 내가 만든 객체의 성별, 내가 만든 객체의 전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겠고요. 프린트 스튜던트 인포에서 셀프 넣어주면 객체의 이름, 객체의 나이, 객체의 성별, 객체의 메이저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 요거는 예제 파일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한번 리뷰를 해보세요. 그러면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길동을 보면 처음에 스튜던트를 그 객체를 생성할 때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할 때 매개변수 3개 넣어주고 있어요. 하나, 둘, 4개네요. 하나, 둘, 셋, 4개. 왜 4개예요?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매개변수를 요청하고 있죠. 생성할 때. 그런데 셀프는 누가 준다? 인터프린터가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네임, 에이지, 젠더, 메이저만 내가 주면 돼요. 내가 객체를 만드는 사람이. 그래서 4개의 매개 변수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길동은 이름이 홍길동이고 나이 20살에 남자이고 컴퓨터 공학이래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스튜던트 수지라는 그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이름이 이수지고 20살의 여자고 연극영화과래요. 그러나서 길동과 수지의 프린트 스튜던트 인포 각각 해보면 여기에서 객체가 메모리에 따로 하나 만들어진 거고 여기에서 또 객체가 따로 하나 만들어진 거죠. 어디에? 메모리에. 그렇기 때문에 별개의 다른 객체이기 때문에 프린트 스튜던트 인포를 하면 각각의 정보가 이렇게 출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쉽게 이해됐으면 객체, 클래스 여러분이 7, 80%는 이해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처음 보면 낯설어요. 막 뭐야 셀프가 왔다 갔다 하고 도트석 분전을 셀프 점 포맷머리가 왔다 갔다 하죠. 차분히 동영상 강좌이다 보니까 복습을 통해서 차분히 하나씩 용어 정리해 가면서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예제니까 요거 꼭 잘 이해하시고 직접 코딩해서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객체 생성 메소드와 초기화 메소드란 게 있는데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 생성은 네임 메소드에서 메서드가 이렇게 되겠죠. 담당하고 초기화는 init 메서드가 담당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까지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죠? 여기서부터 생성을 해요. 뭐를? 오브젝트 객체를 생성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자, 어떤 사람이 객체를 필요로 할 때 요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해 갖고 뿅 하고 메모리에 객체를 만든다고 그랬는데요. 이럴 때 가장 먼저 호출되는 게 init 메소드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근데 init 메소드보다 사실은 더 먼저 생성되는 메소드가 있어요. 바로 name 메소드입니다. name 메소드. 그죠? 자, 이 name 메소드는 클래스가 객체가 메모리에 생성하는 걸 해주는 녀석이에요. 자,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어떠한 객체가 이렇게 메모리에 생성이 된다는 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메모리에 클래스로부터 객체가 뿅 하고 생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객체는 뭘 갖고 있어요? 속성과 기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속성도 초기화해줘야 되고 기능도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자, 이럴 때 메모리에 객체를 비어있는 객체를 뿅 하고 탑재해주는 녀석. 그 녀석이 누구예요? 네임 메소드란 녀석이에요. 그리고 생성된 메소드 안에 속성과 기능을 각각 다 초기화해줘요. 방금 여기 보면 객체, 요런 객체를 만들었을 때 요거 다 속성과 기능 초기화해줘야겠죠. 이런 거를 하는 녀석이 누구다? init 메소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init 메소드 안에다가 메소드 속성을 이렇게 다 기술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하는데요. 이때 클래스에서 객체가 생성될 때 객체 생성을 담당하는 메소드 누구? 네임 메소드고요. 객체가 생성되자마자 이 객체는 인스턴스라고 해요. 인스턴스 메소드 객체를 초기화하는 녀석은 누구다? init 메소드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예제를 한번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해서 이게 지금 11강이죠? C 드라이브에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차근차근히 한번 제가 설명이 동영상 강의가 좀 빠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제 설명을 듣고 퍼즐을 눌러가면서 차분히 다시 들어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반복으로 학습을 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자, 먼저 스튜던트라는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 객체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못 보던 게 있죠. init 메소드라든가 이런 그 함수들은 다 그동안 보았던 것들인데 못 보던 게 따로 이렇게 속성이 하나 빠져 나가 있어요. 더블 메이저라는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리스트 컨테이너 자료형이. 그죠? 그래서 보시면 먼저 이거는 일단 생략을 하고 그러면 객체가 생성이 될 때 그 초기화를 해주는 init 메소드입니다. 셀프, 네임, 에이지, 젠더, 메이저가 있어요. 그래서 name은 name, 셀프 이 객체의 age는 age 따라가겠다. 이 객체의 젠더는 젠더를 대입하겠다. 전공을 하겠다. 자, 근데 셀프 더블 메이저. 이 더블 메이저는 누굴 것까요? 이 더블 메이저는 자, 잘 보세요.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까지의 속성은 객체가 생성되고 난 후에 생성되는 여기에요. 인스턴스 메소드라고 그래요, 우리가. 객체 안에 초기화 된 다음에. 하지만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더블 메이저 있죠. 더블 메이저는 클래스 메서드라고 그래요. 객체가 생성돼서 생성되기 전에 클래스에 존재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더블 메이저는 클래스 메소드이기 때문에 얘게 아니에요. 셀프 이렇게 붙이면 안 돼요. 그럼 접근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주석을 해제하고 실행한다. 그러면 더블 메이저라는 거는 요 안에 있는 거지 바깥쪽에 있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는 인스턴스 메소드, 객체 속성입니다. 하지만 얘는 누구 거? 클래스. 객체가 생성되기 전에 만들어진 변수예요. 그죠? 자, 그래서 프린트 스튜던트 인포를 해보면 셀프에서 이걸 다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set 더블 메이저에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고 갈게요. 자, 보시면 이제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하기 전에 머릿속에 요거를 생각하세요. 자, 클래스, 객체를 만들 때 우리가 클래스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계속해서 파생해서 오브젝트 객체 만들었죠. 자, 클래스 메소드는 여기에 요 시점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 정도에. 그 다음에 인스턴스 메소드는 여기에 각각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얘는 지금 클래스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 그 객체가 생성되기 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들은 다 객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자, 길동을 먼저 객체로 만들어 놓고 홍길동 이렇게 하고 셋 더블 메이저 해갖고 국문학을 줬어요. 그럼 셋 더블 메이저는 셋 더블 메이저 찾아가죠. 그래서 셀프 더블 메이저, 어펜드 더블 메이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얘는 여기에 추가됩니다. 그래서 국문학이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프린트하면 이렇게 찍힌 게 당연합니다. 자, 근데 여기가 문제예요. 이제 수지라는 이수지라는 학생의 20살 여기서 영문학을 찍었어요. 자, 더블 메이저 복수 전공이 영문학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영문학만 찍힌 게 아니라 국문학까지 같이 찍혔어요. 국문학은 누구의 복수 전공이었어요? 밑에 있는 홍길동 학생의 국문학 복수 전공이었죠. 하지만 수지한테도 이렇게 같이 들어가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클래스 속성이라 그래요. 클래스 속성이기 때문에 각 객체마다 따로따로 있는 속성이 아니라 모든 객체에 다 공유가 되는 속성이 지금 정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값이 계속 누적돼 갖고 홍길동의 복수 전공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수지 학생의 복수 전공도 여기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만약에 내가 이걸 주석을 풀었어요. 그리고 이걸 주석 처리해 볼까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셀프 더블에서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나오겠죠. 이제 이 녀석이 없으니까 이 안쪽에 새로운 속성, 아까 주석 있는 걸 풀어서 객체마다 더블 메이저 복수 전공 속성을 정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개별적으로 다 속성이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이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근데 우리가 그 객체가 생성되기 전에 방금 요것처럼 요거는 좀 제껴두고요. 요거죠. 방금 요것처럼 이렇게 쓰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근데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 기능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에 정적 메서드와 클래스 메서드. 방금 살펴봤던 클래스 메서드하고 그다음에 초기화 메서드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정적 메서드와 클래스 메서드가 있는데요. 정적 메서드는 스태틱 메서드라는 데코레이터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붙여주는데요. 스태틱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객체는 클래스로부터 생성을 한 다음에 그 생성된 객체를 통해서 클래스의 객체 안에 있는 메소드를 접근하고는 했는데요. 이렇게 스태틱 메소드라는 건 뭐냐면 객체를 생성하지 않아요.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바로 그냥 클래스 점 해서 바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태틱 메소드 데코레이션을 붙여놓은 메소드들은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바로 그냥 else 클래스명 else.get radius 그 다음에 get surface area 이렇게 바로바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입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메소드란 건 뭐냐면 방금 살펴봤던 여기 클래스 메소드 요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클래스 메소드라고 그래갖고 클래스 메소드 한 다음에 클래스 메소드 데코레이션을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로 CLS를 항상 던져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이니셜라이즈 메소드 안에 있지 않고 따로 있죠. 그럼 얘도 공유되는 거죠. 여기에 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소스를 보면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소스를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먼저 스태틱 메소드입니다. 자, else 클래스 나타냈고요. 정의했고요. 스태틱 메소드 데코레이터 붙여줬고요. 이 데코레이터를 붙이는 이유는 얘가 이런 역할 스태틱 메소드의 기능을 하게끔 해줍니다. 자, get radius 6400, 그 다음에 surface area 뭐 엄청 크네요. 5144, 57, 6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 표면 면적인가 봐요. 자, 어쨌든 이걸 구할 때 우리는 else 객체를 구한 다음에 그 객체의 get radius라는가 get surface area를 메소드로 호출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태틱으로 붙여놓으면 바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else.get radius 그 다음에 else.get surface area 바로 접근해서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값이 바로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스태틱 메소드라고 합니다.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바로 클래스로 접근 가능한 메소드. 자, 다음에 클래스 메소드라는 것도 있어요. 클래스 메소드는 객체가 생성되기 전에 클래스 영역에서 생성된 메소드로 객체들이 데이터를 공유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클래스 메소드는 클래스 메소드 데코레이터 붙여주고요. 매개 변수로 CLS를 받아야 됩니다. 셀프는 객체 자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건 객체고요. CLS는 객체가 아니라 클래스 자체 가르칩니다. 그래서 return CLS population이 뭐냐면 요거예요, 바로.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population statistics 겠죠. 그래서 객체를 생성했어요. 요거죠. 객체를 생성을 하고 그 객체 생성에 플러스 population 인구 통계 그런 거네요. 그래서 하나를 증가시켰어요. 그랬더니 증가시켰더니 요거에 팔플레이터 하나를 증가시켰죠. 얘 속성을. 그럼 1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또 객체 생성하고 나서 또 호출했어요. 그럼 또 1이 올라가겠죠. 그죠? 자, 그리고 또 생성하고 또 하나 했어요. 그러면 객체는 3개가 만들어졌지만 얘는 데이터를 공유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에 지금 3이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population statistics get population 하면은 어디 있어요? 여기죠, 이거. 요걸 하면 공유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여기가 3이 찍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팔플레이션 하면은 마이너스 1이 줄겠죠. 그럼 3에서 1이 주니까 2가 되겠죠. 그럼 여기 2가 찍힐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예, 3이 찍히고 2가 찍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객체는 3번 생성했으니까 생성이 3번 됐죠. 그러니까 3개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4개네요. 총 메모리에 객체는 4개 있지만 이렇게 클래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클래스 요 속성에 접근을 하면 이 데이터는 어떻게 된다? 항상 모든 객체가 공유해서 데이터를 쓸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조금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걸 너무 남발하는 경우가 안 좋은 경우인데요. 객체는 여러분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결합도가 낮은 객체가 좋다고 그래요. 결합도가 낮은 객체는 뭐냐면 메모리의 객체를 만약에 10개를 생성했어요. 그럼 10개들의 객체는 서로 간에 전혀 간섭이 없어야 돼요. 따로따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지 객체를 부품화해서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마치 우리가 레고 놀이를 하듯이 이렇게 끼고 저렇게 끼고 하면서 프로그램 로직을 설계를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는데 서로 간에 뭔가 데이터가 공유되든가 뭔가 엮여 있어요, 기능이. 그러면 하나만 수정하면 나머지 것들이 전부 다 오류 등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합도가 낮은 객체를 만드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공유하는 거 굉장히 처음에는 좋아 보입니다. 데이터 공유해서 전체적인 뭔가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이렇게 뽑아놓으면 되겠다. 좋아 보이지만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명심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어떻게 보면 그 클래스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산이에요. 그래서 접근자, 셀프, 매개 변수, 객체 생성 메소드, 초기화 메소드, 정정 메소드, 클래스 메소드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객체 개념, 클래스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객체 만드는 방법 그거하고 연관지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여기 있는 내용까지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